전 사실 제가 이걸 사게 될 줄 몰랐어요. 내 통째 구매하는 건데 오후가 되고 나면은 여기 막 하얗게 뜬다든지 회사에 놓고 다니는 걸 하나를 더 샀습니다. 호주에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유의 끈적거린다거나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한번 사드려보려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했었던 제품들 중에 잘 쓰고 있었던 제품을 5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리브영이 보통 이제 369 12월에 빅세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야 좋은 가격에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되게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킨케어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각자 맞는 피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쉽게 소개를 해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역시도 굉장히 민감성이어가지고 유튜버 분들이 소개해드리는 제품을 썼을 때 피부가 다 뒤집어진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일단 스킨케어 제품들보다는 정말 민감성인 제 피부에도 되게 무난하게 잘 쓸 수 있었던 그런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메디힐 마스크팩인데요. 유튜버 분들이 광고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10개에 플러스 하나 더 줘서 11개에 지금 10,000원인가에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메디힐에 지금 뭐 흔적 세럼이라고 해서 세럼으로 나와 있는 게 팩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피부의 흔적 개선을 위해서 팩을 샀다기보다는 울긋불긋한 거를 균일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팩을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팩을 썼을 때 뒤집어지지 않았고 울긋불긋하게 홍조가 올라왔을 때 홍조가 좀 가라앉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쓰고 나서 되게 수분감이 많아서 엄청 촉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걸 쓰고 세럼이나 뭐 로션 같은 걸 꼭 발라줘야겠지만 민감성 피부인 저한테도 순한 팩이었고 그리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좋았다. 저는 너무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콜라겐 팩 같은 거를 잘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 같은 경우도 그 3시간, 4시간 동안 붙이고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보통은 이런 시트팩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약간 그런 콜라겐 팩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제가 조금 너무 건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진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구나를 체감하게 되는 게 저는 핸드크림을 살면서 내가 발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잘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손이 너무 건조해서 손바닥이 막 하얗게 갈라진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막 너무 아프고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고 일을 할 때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선크림을 되게 촉촉한 걸 발라도 오후가 되고 나면은 여기 막 하얗게 뜬다든지 아 이제는 내가 좀 보습에 신경을 써야 되는 나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보니까 피부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뿌려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샤인박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미스트인데 이걸 저만 몰랐더라고요. 이게 지금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면 세일해서 9,900원에 하나를 살 수 있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안개 분사된다 해야 되나? 냄새는 이제 뭐 프로폴리스 함유했다고 하는데 이게 프로폴리스 냄새인가? 어쨌든 역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인위적인 꽃향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시도 때도 없이 뿌릴 수 있고 일단 뭐 안 나니까 무리 없이 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게 미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크기가 작진 않잖아요. 제 손이 좀 여자치고 큰 편인데도 이 정도 되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맨날 그 가방에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좀 한계가 온 거예요. 왜냐면 저는 원래 미니백을 많이 갖고 다니는데 가방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회사에 놓고 다니는 걸 하나를 더 샀습니다. 그 정도로 좋다. 이번 겨울철에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이게 뭐 용량이 보이진 않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한 반절 이상 쓰지 않았을까요? 엄청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뿌렸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낮에 좀 이유 없이 피부 당기고 이런 거는 엄청 주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그렇고 부담 없이 뿌릴 수 있는 미스트 추천. 그리고 이제 같은 의미로 피부가 땡기듯이 입술이 사막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땡기냐면 밤에 자다가
입술이 너무 아파서 깨는 거예요. 여기 입술이 막 쩍쩍 갈라지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땡기니까 자다가 입술이 아파서 깨요. 저도 유명하다는 이제 립밤 같은 거 다 써보긴 했는데 되게 리치한 립밤이라고 해서 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폼 클렌징을 쓰지 않으면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찐덕찐덕한 그게 계속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퍼포크림이고 제가 퍼포크림이 지금 2개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외국에서 선물 받은 거인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도 퍼포크림 팔거든요. 호주에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술 말고 다른 곳에 발라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도 있다 보니까 좀 요런 팔 여기? 요런데? 여기도 가끔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발라주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전에 입술에 이렇게 바르고 자면은 어쨌든 자고 일어날 때까지 입술이 절대 땡기지 않고 특유의 끈적거린다거나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로션을 바를 때 그냥 입 다물고 입술까지 그냥 다 발라버리거든요. 로션 바르고 세럼 바를 때 그걸 다 입술에 바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퍼프크림까지 발라주면 다음날 아침까지 피부가 절대 땡기지 않는, 입술뿐만 아니라 아토피 같은 데 발라도 되게 좋았다.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건데요. 요거는 진짜 제가 내 통째 구매하는 건데 진짜 잘 쓰는 건데 헤어 탈색제라고 써있어요. 졸렌 크림 블리치 마일드 탈색용. 그러니까 탈색제예요. 가루랑 크림이랑 플라스틱 통이랑 있어서 탈색하는 거거든요. 요게 가루가 이렇게 들어있고 요게 크림이고 플라스틱 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에 있어서 가져오진 못했는데 요즘에 그 다른 브랜드에서 눈썹 탈색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밝은 모발이 잘 어울려서 매일같이 염색을 하는데 원래 나는 모발하고 눈썹이 되게 진한 편이에요. 엄청 흑색에 가까운 색이기 때문에 전 주기적으로 눈썹 색을 빼줘야 되는 편이거든요. 올리브영이나 다른 데 파는 눈썹 탈색약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양은 되게 적은데 4만 원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바르기도 간편하고 이게 솔이 잘 나온 데 비해서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사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샀던 와중에 올리브영에 이 탈색약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 사면 진짜 꽤 오래 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머리 탈색하는 게 아니라 눈썹 뭐 탈색해봤자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눈썹 탈색하는 횟수랑 양을 생각하면은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친구들한테 엄청 추천했어요. 하는 방법이 어렵지도 않고 양이 많으니까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에 좀 숱이 빽빽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탈색을 하기 전에 눈썹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눈썹을 이제 모양을 대충 이렇게 깎고 눈썹 숱을 조금 치고 그 다음에 해줘야지 눈썹이 그냥 생짜바리 눈썹에 이 크림을 그냥 위에 바르면 보이는 겉에만 탈색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눈썹이 전체가 있으면 위에 반절만 노랗게 되고 이 뿌리는 그냥 검정색으로 남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잘 펴바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바르기 전에 눈썹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탈색을 해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오래 하면 여기 주변 피부가 빨개져서 아프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 그거 2개만 지키면 진짜로 가성비 있게 눈썹 탈색을 할 수 있는 꿀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전 사실 제가 이걸 사게 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 공부에 미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절대 이거 하나는 사지 않으리. 이거까지 사면 너무 호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했었는데 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효소인데요. 이 공구의 그 아이콘이죠, 효소. 이걸 왜 사게 됐냐. 지금 보면은 유통기한이 2월, 3월 2달 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팔긴 하는데 올리브영에서 산 건 아니고 1월 달쯤에 그 유통기한 임박한 걸로 한 83% 할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왕창 세일을 해서 20만 원인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평상시에 효소에 대해서 궁금증은 있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세일을 하니까 한번 먹어보라는 건가 싶어가지고 한 번 사봤습니다. 원래 과민성 대장도 있고 위도 약하고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꾸준히 한번 먹어봤거든요. 한 통에 이거 2개가 들어있어요. 저걸 지금 3통을 다 먹었어요. 하루에 4개씩 꾸준히 먹었더니 금방 먹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고 나서 느낀 거는 확실히 소화가 잘 돼요. 엄청 과식을 했다거나 뭐 이랬을 때 효소를 먹고
자면 다음날에 더부룩한 느낌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식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 빵빵해서 터질 것 같고 여전히 소화가 안 돼 있고 그 가스 이렇게 차 있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오후쯤 되면은 좀 원활하게 배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굳이 내가 이 효소를 먹지 않고 그냥 조금 먹고 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진짜 소화가 잘 되는 효과는 있었어요. 확실히 있었어요. 이거를 근데 매일 먹으면 뭔가 내성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이거에 익숙해지면 너무 이걸 믿고 과식을 그냥 마음대로 할 것 같고 그냥 대충 막 먹고 나 효소 먹으면 소화되니까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너무 이걸 당연히 먹지는 않으려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사실 다이어트 영상을 찍고 나서 최근에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조금 다시 쪘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가지고 평상시에 좀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꼭 이 효소가 아니어도 뭐 요즘에 효소 제품 워낙 유명한 거 많으니까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나 아빠도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저희 엄마나 아빠한테는 한번 사드려보려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5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효소야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거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진짜 정말 오랫동안 사용한 찐템들이거든요. 저랑 같은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직까지는 겨울철이고 지금 최근에 되게 또 영하로 떨어져서 너무 추워졌잖아요. 보습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하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올리브영에서 제일 많이 구매하는 거는 이제 메이크업 관련된 제품들인데 메이크업 제품들은 워낙 또 개인 호불호가 갈리고 취향이 갈리니까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